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의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AI 골드러시 이 단어 말고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기업들이 AI를 언급할 때마다 엔비디아가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기업이 다 AI를 언급하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따라 올라가더니 어느새 사상 최고가를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서운 상승세를 지금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주식시장의 최고의 화두는 역시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기폭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위 챗GPT 오픈 AI를 대한 활용한 것을 보여줬지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라갔지만요. 실제 거기서 혜택을 본 것은 누가 뭐래도 지금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 내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재작년 12월부터 네. 꾸준히 내리다가 일단 작년부터 말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올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벌써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저께는 이제 $300를 돌파했고 오늘은 뭐 316, 317까지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 지금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미국 기준 5위죠. 이게 불과 4년 전에 보면 32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거침없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도 좀 아래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준을 보면 사우디 아람코가 하나 있기 때문에 6위가 되겠고요. 미국만 보면 지금 5위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속보성으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와 소위 서비스나우의 협업이 물론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공식적으로 다 발표가 되면서 CNBC에도 두 양반이 같이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쉽게 해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발달하는 소위 플랫폼, 소위 생성형 AI를 제공하겠다. 같이 협업해서 만들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가지 AI 플랫폼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겠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필요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적인 컴퓨터의 어떤 시작은 1964년에 얻은 IBM 시스템 36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공부하신 분은 조금 이런 상처를 보시면 이게 최초의 어떤 상업용 프레임, 메인 프레임 같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거였는데 그거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거의 60년 만이지 않습니까? 60년 만에 그 소위 컴퓨팅이라는 거를 재창조했다라고 어저께 딱 이 단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와 소위 서비스나우가 합쳐서 이제 세상을 또 완전히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정말 워낙 젠스랑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지만 어저께는 또 심할 정도로 좀 자신감 얘기하는 거가 일단 이 부분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용 소위 AI 생성형 AI는 뭐냐? 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관점에서 그만큼 큰 어떤 방향을 일으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는 일단 큰 폭이 올라간 것이 바로 어저께의 모습,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어제 이미 좀 예고를 해주셨죠. 젠슨 CEO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고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재창조했다라는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핫스탁은 서비스나우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AI 파트너십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사상 첫 자사주 매입까지 더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같이 섞어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주식을 같이 두 번째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나우 합쳐서 일단은 세상을 이제 주도하고 어떤 기업용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두 주식 모두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고 거기다 보면 소위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AI 골드러시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필립 림만이라는 스토어보드의 한 펀드의 운영자는 지금 앞으로 10년 내에 엔비디아가 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에 단 같은 얘기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위 AI라는 시장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중에 지나면 분명히 거품도 끼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아직 먼 미래지만
상당히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이 현재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재 과거 11개월까지의 실적을 갖고 한 그 PR은 지금 180배 정도 수준이고요. 12개월 예상치 실적 기준으로는 50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70배라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엔비디아 자체만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 PR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나오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서비스는 3.5%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서비스는 워낙 하는 회사가 기업의 모든 업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일즈포스랑 비슷한데요. 세일즈포스는 그 앞서부터 고객 관계 관리에 이제 집중되는 회사, 물론 나머지도 다 하지만 그게 집중돼 있다 그러면 이쪽은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네네. 서비스보다 세일즈포스가 더 큰 회사인 분명한데요. 그래서 쉽게 해서 그 통칭 우리가 보면 기업이란 엔터프라이즈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세일즈포스도 있고 서비스나우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약간 복잡한 얘기지만 클라우드 여러분을 몇 개 얘기할 때 SaaS란 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회사가 세일즈포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서비스나우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 관리,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서비스 매핑, 포트폴리오 관리. 그래서 이 그림은 잠시 전에 그림 다 보시면 빵집 같은 데서 이거 쓴다는 겁니다. 빵집에서 모든 빵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고 거기서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고객 관계 통칭하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쓴다. 뭐 다 이런 쓴다는 의미를 갖다 놔서 보셔야 되겠고요. 전 세계 7,7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나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월가의 시각은 워낙 긍정적인 데다가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구체화되고 발표되면서 또 그것도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또 올리는 곳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환호를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명의 CEO가 모두 자신감과 뭐 이런 것들을 장밋빛 전망을 보여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31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투자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보유는 2명밖에 없고요. 매도 물론 없고요. 매수가 전체적으로 29명이 매수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 서비스나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서비스나우가 아주 티키타카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두 종목이 모두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이 성장주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월가의 시각은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죠. 월마트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불안 기우였을까? 그러니까 1분기 호실적이 나왔고요.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객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 말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확인이 됐다라고 CEO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소비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오늘 뭐 상당히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은요. 종가 위주로 보면 1.3% 정도 오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수준이 되겠고요. 오늘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기존 실적을 발표한 실적 결과로 보면 완전히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수익률이 1.32달러가 전망되는데 1.47달러가 나왔습니다. 좋았네요. 저희가 깜짝이나 아니면 쇼크 이런 걸 쓰는데요. 그거는 공식적인 퍼센트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10% 이상이 나오면 깜짝이라는 얘기 쓰는데요. 이런 지금 깜짝 10% 이상 더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뭐 깜짝 실적이라 표현해도 뭐 정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이렇게 보실 때 더블 빗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다 예상보다 넘을 때 더블 빗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이것이 더블 빗이 난 기업이 오늘 월마트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분 이제 오늘 주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은 결국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가이던스가 기존에 주당 이익이 5.9에서
6.05달러 정도가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기존에. 근데 이거를 또 업시켰습니다. 6.1에서 6.2달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에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올라갔다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올리는 것 자체가 최근에 흔한 건 아니었는데요.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올라놨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나온 멘트는 이걸 좀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2월 이후에요. 2월 이후에 쇼핑 트렌드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담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뭐 여기에서도 먹거리나 이런 거 계속 늘어났지만 약간 여기서는 약간 비싼 물건들은 좀 안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매출이나 보면 최근에 그 소매 판매 우리 그저께 발표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소매 판매도 약간 증가했지만 맞습니다. 냉정히 보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거 있죠. 이런 금액 자체는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물건가 올라간 걸 제외하고 그 수량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4%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많은 사람이 물론 온라인이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온라인이 한 12% 정도 늘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매장에 가는 사람들 있죠. 네. 매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걸 또 가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가서 결제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보면 몇 명이나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누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발표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자주 인용 보여드리는데 이게 진짜 어느 매장에 코스트코에 몇 명이 작년 대비 더 갔는지 아니면 타겟이 작년 대비 더 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금년 들어서요. 1월, 2월, 3월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의 방문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감소한 건 아니면 방문자는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출이 왜 올라가느냐? 순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소매 업종이 아주 좋진 않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좀 냉정히 보면 월마트가 주가가 고공항진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것도 좀 인지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다. 그런 그러면 거 이게 같네요.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월마트는 아시다시피 폴춘 500에 10년째 세계 1위를 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회사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포텐이 있느냐. 그건 별로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한 종목만 준비는 따로 차트 안 했지만 예. 넷플릭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네네. 한 10%가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11월부터 광고 기반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 우리가 5,900원인가 얼마 6,900원인가 이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거 보고 막 그 광고 많이 하거든요. 어디가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소위 그 간섭 현상이라 그래서 500만 명이 들어간 와중에 다른 돈 내는 사람 500만 원이 빠지면 마이너스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신규 고객의 한 25% 정도가 지금 이 광고 기반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리드 헤이스팅스가 했던 말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작년 11월에 시작하고 한 1월 정도에 한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빨리 안 했는지 후회한다라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소위 간섭 현상에 대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디즈니와 달리 압도적인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비판하는 사람 목소리가 뭘 볼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콘텐츠를 갖고 하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들의 장점이고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1위 회사를 뺏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AI 관련주 두 가지, 엔비디아와 서비스나우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주 월마트의 주가는 사실 오르다가 좀 말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거의 뭐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연설들이 좀 있었군요. 예, 왜 이제야 했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광고 매출의 효과를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핫스탁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을 찾아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 최근에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보면 성향이 다 다르시거든요. 약간 올라가는 주식에 쫓아가는 신분이 있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난 기다리더라도 좀 저렴한 거는 찾아보겠다는 얘기하는데요. 예. 저렴하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또 그 말만 들어보면 헷갈리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싼 가격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싼 가격을 미국에서 그냥 페니스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상
워낙 법적인 용어는 $5 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1, $2짜리 많이 찾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니스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상대 저렴한 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밸류에이션 지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PR도 얘기하고 PBR도 얘기하고 PSR도 얘기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익 대비 주가, PE 지표로 많이 쓰겠고요. 특히 이거가 섹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섹터의 성향이 있고 섹터별로 PR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섹터별로 IT 같은 경우는 PR을 상당히 높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는 상당히 낮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11개 섹터에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섹터를 한번 찾아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걸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런 준비한 자료인데요. 지금 11개 섹터, 이 그림은 11개 섹터별로 가장 나름 저렴한 주식 PER이 가장 낮은 것을 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도 보여드렸고요. 네. 목표 주가 평균도 보여드렸고요. 시가총액도 있고 투자 의견을 중요합니다. 투자 의견이 홀드나 매수 의견 그 정도 있고 물론 매도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다행스럽게 매도 의견은 없는데요. 그러네요. 중립 이상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목표 주가도 참고해 보시고 이 중에서는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립보다는 그나마 많이 떨어져 있고 진짜 그 섹터에서 가장 저렴한데 오히려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서 오늘 11개 종목의 그런 제일 오른쪽 칼럼 보면 의견까지 다시 보여드렸고요. 그중에서 섹터별로 해서 여러분 조금 관심 갖고 익숙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GM이죠.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지금 자동차에서 살아있는 건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거는 실제로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현대차 같은 뭐 잘 나가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외 해외에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테슬라랑 페라리거든요. 그럼 다 나머지는 다 재미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요. 근데 보면 GM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GM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이미서브에서 보여 있겠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APA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역시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에너지 업종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산업재 중에서는 이제 항공주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주도 상대적으로 산업재 안에서는 가장 PR이 낮은 것 중에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유나이티드 항공은 그나마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리츠는 뭐 워낙 처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VICI 프로퍼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그 리츠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인데 투자하기는 괜찮은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좀 낙폭과대 주식을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개 섹터 전체에서 가장 또 괴리율이 높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또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총 11개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투자 의견은 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버웨이트 이상 혹은 바이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트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한경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